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일단은 2주만 준비하면 돼. 그 이전에는 그냥 평상시에 자기 공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좋아. 너네가 어떤 학습 대상을 한 번 봤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시험장에서 제대로 로딩되는 게 아니야. 세이빙과 로딩은 별개의 문제야. 이게 로딩 확률을 높이려면은 빡세게 한 번 보고 중간고사 기간에 들어가는 것보다 2.5회 정도면은 이게 오히려 시험 점수로 연결되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사실은 고3 돼서 충격받고 내가 고3이라니 나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열심히 음식은 담는데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해. 소스 그릇만 해. 그러니까 어때?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릇으로 넘쳐 다 밖으로 빠져나가지.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그런 애들이 다 이걸 경시해서 그렇거든. 정신력대로 되면 우리가 인간이니? 세종대왕이지? 그런 일부 몇몇 위인을 제외하고는 안 돼. 우리는 뇌를 의지의 영역으로 보면 안 되고 신체 장기로 봐야 돼. 그 얘기는 뭐야? 자, 이제 3월 모평에서 6월 모평 사이의 구간, 쉽게 말하면 1학기지. 6월 모평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1학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고3 준비를 할 것인가. 사실은 1학기 자체의 의미가 크게는 없어. 1학기 때 솔직히 쌓아놓을 수 있는 건 내신밖에 없어. 내신 끝나고 나면은 이때 공부한 수능 지식이 절대로 연말에 수능 때 생각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은 여름방학이고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은 9월, 10월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학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여름방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때 쌓아놨던 걸 여름방학 때 폭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때 안 되면 여름방학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름방학이 안 되면 9월, 10월도 안 되는 거지. 9월, 10월이 안 되면 수능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부를 할 때 지금 이 공부한 지식이나 문제풀이 감각이 연말에 수능 때 생각이 나야 된다. 그리고 그걸로 난 대학을 가야 된다 하고 열심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뇌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야, 솔직히 말하면 니네들 요즘에 많이 쓰는 AI 있잖아. AI도 니네가 연초에 수행평가 한다고 물어봤던 거 있잖아. 그거 다시 연말에 물어봐봐. 대화 내용 기억 못해. 근데 니네가 뭐라고 기억을 해? 중요한 거는 이때로 활용을 해서 여름방학 때 실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여름방학 때 실력을 향상한 걸 가지고 9월, 10월에 막판 정리를 잘해서 점수화시킬 것이다. 요게 이제 기반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3월, 6월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실력보다는 역량, 기본적인 내 그릇을 키우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한다. 일단은 너네가 이제 고3이 됐잖아. 그럼 이제 들어가자마자 정신없이 이제 학사 일정 정보 제공받고 그 다음에 3월 모평이지. 3월 하순에 있을 텐데 정신없이 그거 준비하다가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바로 4월이야. 그러면 이제 3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은 너네가 이제 정신없이 한 달 3월을 보내고 나서 문득 불안한 거지. 이게. 그리고 그때부터 신기한 게 입시 정보가 뉴스 이런 걸로 많이 나와. 네이버 뉴스. 동시에 대치동 학원을 원발점으로 해서 이제 각종 입시 설명에 그런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브로셔 이런 것도 많이 나와. 그러면 왠지 저기 가봐야 될 것 같고 저 정보를 나도 수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착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나 돈을 들여 그런 거를 수집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좀 자기한테 유리한 거 나오면 되게 기뻐하고 마치 자기 실력이 향상하는 것처럼 좀 자기한테 불리한 것 같은 정보가 나오면은 굉장히 슬퍼하고 자기가 도태된 것 같고 막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야. 바보 같은 짓이다. 3월 모평 끝나고 나서 너네한테 주어지는 모든 정보들은 기사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기자들의 마케팅이며 동시에 이제 각종 대치동 학원이나 지역 학원에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입시 설명회에서 너희들을 현혹시킨 다음에 학원 등록으로 이어지게 만들려는 의도로 만드는 마케팅 수단일 뿐이야. 왜 남의 사업의 마케팅 수단에 너네들이 불안해하고 기뻐하고 그거 쫓아다니고 하냐는 거지. 자, 2월에서 3월 사이에 대학 전형 계획이라는 게 공개가 되는 경우는 있어. 일부 대학이. 근데 보통은 이거 안 하고 바로 요강으로 가지. 근데 어쨌든 2월, 3월에 나오는 건 요강이 아니다. 단지 뉴스들일 뿐이다. 무슨 얘기야? 너네랑 하등 상관이 없고 실제로 이게 확정될지 알 수가 없는 정보들일 뿐이야. 얘네들 다 예측이고 니네 이제 입시 뉴스 무슨 뭐 조선일보 무슨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이런 거에 나오면은 왠지 공신력 있어 보이고 그러면은 막 마치 그게 확정 정보인 것처럼 막 깨닫잖아. 너네 그거 그 뉴스의 맨 밑에 가봐. 그 기자들이 취재하고 분석한 게 아니야. 그냥 입시기관이나 대치동 학원에 우리가 너네 학원 무슨 입시 강사 누구누구 이름 걸어줄 테니까 그 자료 좀 줘 하고 그 자료 받으면 서면으로 받아서 너네 수행평가 베끼듯이 그걸로 그냥 기계적으로 만드는 공장일 뿐이야. 의미가 전혀 없다. 진짜 너네한테 적용되는 확정인 대학별 수시 요강은 5월에서 8월에 걸쳐서 나와. 가장 빠른 학교가 5월. 그 다음 주로 이제 6월에서 7월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좀 건방 떠는 학교들 몇 개가 이제 8월에 공개를 해. 이게 너네한테 적용되는 거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것조차도 얘들이 소개하는 거를 믿을 수가 없어. 만약 그 사이에서 왜곡이 되거나 오번역이 되게 많거든. 이때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봐야 되는데 왜 이때 뉴스를 보고 난리를 치냐 이거야. 엉덩이 들썩들썩 하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엉덩이 들썩들썩 할수록 너네의 진짜 실력 향상에 방해만 될 뿐이야. 왜냐면 이거 한번 쏠리고 나면 공부 안 되거든. 공부에 집중 안 돼. 뭔가 진짜 공부보다는 자꾸 게임의 룰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거야. 존재하지도 않는 룰에. 굉장히 페이스 유지에 방해가 많이 된다. 명심하고. 어차피 너네는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몰빵하지 않을 거야. 내가 상기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야. 이전 영상에서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전 영상에 보면 어떻게 돼 있니? 배제도 안 되고 올인도 안 된다.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자격 자체가 없는
특정 진짜 극히 일부의 희귀한 전형을 제외하고는 분산을 해서 시간을 분산을 해서 다 투자한다. 이게 우리 전략이었잖아. 근데 뭘 이걸 보고 있어, 그지? 지금 너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걸 굉장히 길게 설명하니까 뭐 4, 5분에 걸쳐 설명하니까 왜 저러지? 난 전혀 쏠리지 않는데 할지 모르겠지만 3편 끝나고 나면 얘가 달라져. 그때 되면 막 너네 앞에 막 각종 매체들이 브로셔들이 막 날라다닌단 말이야. 학교에도 막 빛이 되고. 그럼 너네 생각이 또 달라져. 그때 이거를 꼭 기억해라. 방해만 될 뿐. 자, 그 다음에 앞에 영상에서 역시 얘기했지. 내신을 내신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신을 내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신 좀 좋은 애들이 자기가 내신 좋으면 내신만으로 대학 갈 수 있을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거 아니라고 앞에 영상에 설명을 했지. 그 다음에 내신이 좀 나쁘면 아 이거 나 해도 소용없는데 하고 하기 싫어지고 둘 다 바보 같은 짓이라 그랬지. 내신은 수능 모의고사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수능 모의고사로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수능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신에 집중하는 그 시즌별 강력한 긴장도와 집중력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 그 과정에서 내신이 잘 나오면 좋고 안 나오더라도 역시 이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신은 항상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신에 몰빵하느냐? 그게 아니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일단은 2주만 준비하면 돼. 중간고사 시작하는 그 날짜로부터 2주 전에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 이전에는 그냥 평상시에 자기 공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좋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 경계성 지능장애다. 머리가 너무 나쁘다 저기는. 그다음 집중력도 너무 낮다 하면 그러면은 3주 이상은 바보 같은 짓이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주 이전에 공부했던 거 절대 그 시험장에 생각 안 나. 그러니까 딱 이때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길게 준비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2.5에서 3.5의 덧칠하기 숙지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감을 한번 슥 칠했어. 그럼 어떻게 되니? 캔버스에 싹 칠하면 캔버스에 균일하게 발라져? 아니야. 어떤 데는 물감이 덩어리 툭 묻고 어떤 데는 물감이 안 묻어서 캔버스 하얀색이 그대로 비치고 어떤 데는 얇게 비치고 막 줄 가져 있고 이랬잖아. 근데 그걸 여러 번 붓질을 덧칠을 해야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려봤잖아. 수채화든 유화든 간에. 여러 번 덧칠해야 균일하고 깨끗하게 발라진단 말이야. 너네가 어떤 학습 대상을 한 번 봤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시험장에서 제대로 로딩 되는 게 아니야. 세이빙과 로딩은 별개의 문제야. 너희들이 세이빙 됐다고 해서 로딩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지 시험장에서. 이게 로딩 확률을 높이려면은 빡세게 한 번 보고 중간고사 기간에 들어가는 것보다 3.5회 이게 좀 과한 경우도 있거든.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애들은. 그럼 2.5회 정도면은 아주 충분하고 이게 오히려 시험 점수로 연결되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어떻게 보면 살짝 대충, 어떻게 보면 살짝 속독 대신 회독수를 높이는 거지. 회독수란 말 많이 들어봤지. 그럼 2회는 2회고 3회는 3회지 0.5회는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뒤로 가면서 똑같은 내용을 보고 덧칠하는 게 아니라 보고 두 번째 볼 때 절대 안 틀리는 거. 이건 내가 잘 아는 거. 그다음에 이건 절대 시험에 안 날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제외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분량이 점점 줄어. 그 다음에 막판 가서는 어려운 거나 그런 적용 문제보다도 암기사항만 외운다든가 이렇게 마지막 회독에서는 1분만 보게 돼. 시험 직전에. 이걸 0.5로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기억하고 덧칠하기 숙지법을 했을 때 나의 지능이나 학습 총량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 꼭 명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내신 구간에 따라서 내신과 논술 사이에 시간 안배를 할 필요는 있어.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과 애들은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지만 문과 애들은 3월부터 논술 준비를 시작해야 돼. 그 논술 출제 경향 특성상. 그러면은 사실 내신 기간이 논술의 어떤 활주, 술술 날아오르는 기간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사이에서 어떻게 시간 안배를 할 것인가?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애들은 자기가 너무 막 바닥이거나 너무 최상위권이 아니다. 그냥 그런 학생이다 나는. 그렇다면 내신 기간에는 내신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논술에 집중한다. 물론 수능 공부와 함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이걸 스스로 컨설팅으로 내가 너희들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면 너네는 이걸 꼭 기억하면 돼. 3.8 기준이야. 이거는 이과 기준 아니야. 이건 문과 기준이야. 3.8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3.8보다 내신이 아래다. 정확히 말하면 고3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3.8보다 아래일 확률이 높다. 고1 때 완전히 시원하게 말아먹어서 그렇다면 논술 쪽으로 더 많이 안배를 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3.8보다 높다. 그리고 지금은 3.8보다 아래지만 내가 정신을 차렸고 고1부터 고2까지 내신이 상승 경향이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하면 3.8 안쪽으로 접근할 것 같다. 진입할 것 같다. 그러면 내신에 더 안배를 해야 돼 시간을. 왜냐면 논술 전형에서 내신을 산정할 때 사실은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되게 많아. 근데 반영한다고 치고 20%는 그건 따질 필요도 없고 내신이 한 30% 40% 반영된다고 치고 그럴 때 솔직히 말하면은 3.8까지는 거의 감점이 없다고 보면 돼. 근데 3.8보다 떨어지면 논술 전형에서도 내신 감점이 시작이 되고 그렇다고 합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더 많이 논술을 잘 써야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3.8을 너희들이 임계점으로 생각을 하면 3학년 1학기 때 인문 논술도 중요 실력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고 내신도 드디어 고3 1학기 내신 시작된 상황일 때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요것이 너희들한테 하나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학습 컨디션 관리. 사실 너희들을 만약에 컨설팅을 이제 내가 오프라인에서 하면
이거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흘려듣거든. 근데 아까도 내가 말했지. 지식을 그릇에 가득 담는 거 여름방학이야. 그 다음에 그릇에 담긴 지식을 꼼꼼하게 정확히 로딩될 수 있도록 칼같이 정리해서 세이빙,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게 9월, 10월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평에서 6평 사이는 뭐 하는 기간이다? 그릇을 키우는 기간이라 그랬지? 따라서 지식 하나하나보다도 학습 컨디션을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그릇이거든. 이게 돼야, 그릇이 만들어져야, 그릇이 커야 뭐 담기든 말든 하지. 그릇은 되게 큰데 음식을 아예 담질 않아.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그런 애들도 있지만 사실은 고3 돼서 충격받고 내가 고3이라니 나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열심히 음식은 담는데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해. 소스 그릇만 해. 그러니까 어때?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릇으로 넘쳐 다 밖으로 빠져나가지.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공부하는 만큼, 고생하는 만큼에 비해서. 그런 애들이 다 이걸 경시해서 그렇거든. 자, 4월, 5월에 1차 슬럼프를 주의해야 돼, 우리는. 슬럼프가 보통 2개 정도 와. 근데 1차 슬럼프가 보통 너네가 3편 끝나고 나서 이제 4월 한 중순쯤 돼서 이제 날이 맑아지고 꽃도 피고 온도도 내려가면 사람이 이완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5월에 또 휴일도 많지. 그 사이에 급격하게 학습 컨디션이 떨어진 애들이 많거든. 일단 슬럼프는 무조건 와. 안 올 수가 없어. 무조건 와. 그런데 누구는 2, 3일 만에 빠져나오고 누구는 두세 달이 걸려. 그러니까 슬럼프가 왔을 때 누가 더 빨리 빠져나오느냐, 그것이 관건이야. 왜냐면 고3 때 2, 3개월을 날려? 그럼 뭐 대학에 안 가겠다는 얘기야. 그냥 내년에 가겠다는 얘기지. 이 1차 슬럼프를 주의하라고 한 것은 예방하라는 뜻이 아니야. 예방은 불가능해. 슬럼프는 너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 슬럼프라는 것을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술 마시러 다니고 뭐 친구들이랑 비행하러 다니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슬럼프가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대학 못 갈 인간의 모습이야. 사실은 인간미가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은. 근데 슬럼프라는 것은 억지로 책상에 앉아, 억지로 학원도 가, 억지로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들어. 근데 지식이 들어왔다가 머리에 저장이 안 되고 그대로 흘러나가는 느낌 있잖아. 헛도는 느낌 있잖아. 벙찐 느낌, 멍 때리는 느낌, 그런 게 슬럼프야. 따라서 공부를 하는 애들한테 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관성을 만들고 체력을 보강하는 것이 사실상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거든. 근데 이 관성을 만드는 건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했어. 꽤 길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을게. 꼭 앞에 영상 참고하도록 하고, 관성을 만들어야 남들보다 빨리 이게 끝난다. 그 다음에 체력. 뇌는 장기야. 신체 장기라고. 또 우리나라는 자꾸 정신력을 강조하니까 야, 너네 축구 보지? 너네 축구 보면 정신력 있다고 해서 축구를 포르투갈한테 이기고 스페인한테 이기냐? 못 이겨. 무슨 말이야? 정신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척 하려고 정신력 하는 것뿐이야. 정신력대로 되면 우리가 인간이니 나폴레옹이지, 인간이니 세종대왕이지, 그런 일부 몇몇 위인을 제외하고는 안 돼. 우리는 뇌를 의지의 영역으로 보면 안 되고 신체 장기로 봐야 돼. 그 얘기는 뭐야? 뇌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체력이 받쳐주면 뇌가 더 빨리 회복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 근데 체력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의지력으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집중해야 돼, 책을 좀 빨리 읽어야 돼, 아무리 해도 계속 헛도는 느낌 알잖아. 노력해도 헛도는 거 고1, 2때 수도 없이 경험해봤잖아. 그게 2, 3개월 간다고 생각해봐.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관성이랑 체력. 이 체력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곧 이 채널에서도 구체적인 학습 체력, 근력이랑 아무 상관없거든. 스포츠 체력이랑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건강, 병이 안 걸리는 거랑 거 아무 상관없어. 쉽게 말하면 학습 효율, 두뇌 내 혈류량의 산소 포화도가 오랫동안 유지되게 만드는 것이 공부 체력이거든. 그걸 어떻게 할지 선생님이 여기서도 올릴 거지만 꼭 그거 보란 뜻은 아니야. 너네가 그거 안 보고 너네가 믿고 따르고 그동안 잘 조언해 주셨던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조언 받아도 돼. 그 다음에 평상시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그런 깨어있는 부모님인 경우도 있거든. 그럼 부모님 말씀 따라도 돼. 난 하나의 카드만 제시하는 것 뿐이야. 어쨌든 이 탭이 걸려있는 건 뭐라 그랬지?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 꼭 내 거를 봐라. 상세 전략이 있는데 내가 숨겨둘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치명상을 입는 거다 할 때 이 탭을 붙이지. 명심하고. 그 다음에 단 휴식을 할 때,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서도 설명하겠지만 관성이랑 관성에서도 앞 영상에 설명을 했고 체력에서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걸 키우는 방법은 공부만 냅다 하는 게 아니거든. 중간중간에 휴식을 잘 해야 돼. 근데 이 휴식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고3을 위해서 언제 휴식할 건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휴식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휴식할 건지를 자기가 미리 계획을 해놔야 돼. 계획을 하나고, 너네 그런 경험 해봤잖아. 주말에 연휴라고 해서 친구랑, 딱 마음 맞는 친구랑 한 3명이서 도서관 갔어. 근데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다가 한두 시간 하다가 야, 우리 잠깐 커피나 마실까? 하고 나왔어. 근데 잠깐 노가리 깐다는 게 4시간을 노가리 깎고 놀았어.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 그 다음에 뭐 친구랑 노래방을 갔어. 노래를 열심히 즐겁게 불렀어. 그 다음에 그 지하 노래방에서 계단을 올라왔어. 그때 어떤 느낌이 드니? 죄책감이 들지? 찝찝하지? 자기 자신이 싫지? 어른들은 너희한테 교육을 했어. 공부하는 인간이 좋은 인간이다. 공부하는 학생이 제대로 된 학생이다. 나머지는 다 비난받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했어, 너희들한테. 나 같은 어른이. 그러다 보니까 너네는 공부하지 않는 거를 죄악시하는 무의식이 형성됐어,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이렇게 몇 시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 8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 강아지의 건강을 케어하는 애견 잡지를 읽으면서 쉴 거야 라고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해봐. 그 시간 동안 딱 휴식을 해봐. 그러면 절대 죄책감, 찝찝함 다운은 안 와.
그 죄책감 찝찝함이 다시 책상에 앉았을 때 너네 집중을 방해하는 거 알잖아. 경험해봤잖아. 그게 싹 없어지면서 요 휴식 덕분에 신체 장기인 두뇌 활성도는 오히려 높아져. 그래서 요게 핵심이야. 내가 계획한 대로 쉬는가 아니면 땡길 때 쉬는가. 후자일 경우에는 알지? 어떤 기분인지 그걸 다시 경험하게 된다. 고3이기 때문에 강도는 훨씬 커질 거야. 그 다음에 수면 관리. 이거 되게 중요하지. 지금 수면, 섭식, 환경 이런 얘기 할 건데 너네 이거 절대 경시하면 안 돼. 진짜 내가 이거 수면 나오는 순간 오프라인에서도 애들 집중력 뚝 떨어지거나 온라인에서도 저 영상 나가버리나 그런 애들 있거든. 너무 중요한 거야. 나라고 이걸 모르겠니? 애들이 공부 얘기, 논술 얘기할 때 막 입시 정보 얘기할 때나 막 눈 팍팍팍 하다가 이거 얘기하면 갑자기 집중력 떨어지고. 이거 모르겠어 내가? 22년차 강사인데? 알지만 중요하니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짧게 하자면 장기전에서는 학습 총 시간 확보보다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 확립이 훨씬 더 중요해.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령 말해줄 때도 내가 설명을 했잖아. 내가 남들보다 8시간 공부한 친구보다 2시간 더 많은 10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그 2시간만큼 성적이 더 높지 않다는 거 알잖아. 누구는 적게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고 누구는 더 많이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 많이 봤지? 근데 그게 그동안은 지능을 탓해왔잖아. 아니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 위에서 말했던 관성도 있고 뇌 리듬도 있고. 하지만 제일 먼저 설명할 것은 이제 수면이야. 수면. 장기전에서는 있잖아. 기억의 지속성이 중요해. 기억의 효율보다는. 그러니까 너네가 깨어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그거는 바탕화면에 저장한 거야.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무슨 폴더 밑에 무슨 폴더 밑에 무슨 폴더 밑에 자기가 기억하는 그 폴더 책에 따라서 저장을 해야 자기가 필요할 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은 내가 아이브의 노래를 다운로드 받았으면은 케이팝 폴더 밑에 여성 걸그룹 폴더 밑에 아이브 밑에 딱 저장을 해야 나중에 그 노래를 듣고 싶을 때 케이팝 들어가고 여성 걸그룹 들어가고 아이브 들어가서 그 노래를 딱 찾아서 즐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음원 파일을 읽을 때. 그런데 이제 너네가 바탕화면에 그냥 막 수백 개씩 깔아놨어. 음원 파일을. 그럼 내가 분명 600원 주고 다운로드한 것만 기억이 나고 실제로 그 노래를 즐기고 싶을 때 쉽게 찾을 수가 없어. 짱난다 그냥 안 듣고 말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로딩과 세이빙의 차이야. 너네는 그동안 얼마나 남들보다 잠을 줄여가면서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저장할 것인가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수능이라는 수시 입시라는 그런 전형에서는 그 기억이 얼마나 많이 저장되는 것보다 그게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누구는 10개를 저장해서 8개를 연말까지 기억을 하고 누구는 50개를 저장을 해서 연말에 4개밖에 저장이 안 돼 있어. 그럼 뭐야? 쟤는 5배 공부 더 많이 하고도 왜 성적이 안 나와? 이렇게 된 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바탕화면에 막 일단 다운로드 받아봐. 주중에 공부하면서. 그럼 잘 때 뇌가 자는 게 아니야. 잘 때 이거를 폴더를 만들어. 아이브 이런 음원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있네. 바탕화면에. 이건 케이팝이네. 케이팝. 그다음에 여성 걸그룹이네. 그럼 그 밑에 여성 걸그룹 폴더 딱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밑에 딱 저장을 하는 거야. 뇌가 좋다. 그러면 그 아이브 폴더 안에도 앨범 그 출시 연도별로 촥촥촥촥 세부 폴더 만들어 저장을 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더 빨리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해. 그런데 그러면은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면 잠을 많이 자면 되냐? 아니 절대 아니야. 너네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수면의 질이라는 것은 수면 시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수면 전체 시간 중 렘 수면 시간이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는 10시간 동안 누워있지만은 계속 일어나야 돼 일어나는데 자꾸 엄마 깨우는데 엄마가 때리면 어떡하지? 나 공부해야 되는데 졸리니까 잠에서도 죄책감 느끼면서 계속 자고. 요건 렘 수면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뇌가 수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거야. 기능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때 잘 자야 되거든. 그럼 그게 뭘 만들어주냐? 규칙적으로 자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는 몇 시에 잠들어서 몇 시에 일어나느냐와 두 번째는 몇 시간 동안 자느냐.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어디에서 자느냐지. 요 세 가지 규칙을 딱 지키면 뇌가 그 상황에 처하자마자 바로 잠들고 그 환경에 있을 때만큼은 쉽게 렘수면에 들어가고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바탕화면에 있는 정보들을 착착착 정리하는 기능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내가 공부한 양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거지. 공부하는 만큼 잠도 잘 자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고. 삼당사락 이런 말 있잖아. 그런 말 선생님 고1 때부터 있던 말이야. 그거 정말 구시대적인 말이야. 너는 맨날 옛날 얘기하지 마라 옛날 얘기하지 마라 하고 엄마 아빠랑 싸우잖아. 현대는 현대다. 우리는 우리다.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다. MZ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러면서 삼당사락 그런 뭐 4, 50년 된 말을 왜 믿니? 삼당사락 3시간 잠 붙고 4시간 잠 떨어질 정도로 그런 식으로 공부한 애들은 정말 맥시멈 대박 나가지고 막 운으로 문제 더 붙이고 막 정시 썼는데 막 뽀록으로 잘 붙고 해가지고 가봐야 건동홍 될까 말까야. 그때 너네 3학년 초부터 건동홍이 목표는 아니잖아. 그지? 그보다 높잖아. 그때부터는 잠 줄여서 공부하는 애들 없어. 서울대 연고대 같은 데 정시로 가는 애들은 대부분 8시간 이상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꼭 명심하고. 두 번째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자는 시간과 활동 시간. 여기서는 공부 플러스 씻는 거 먹는 거 친구랑 뭐 떠드는 거 다 합친 거야. 깨어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수면 시간과 활동 시간을 뇌에 딱 학습을 시켜야 규칙적으로 가능하다. 학습 시간은 저장 기능일 뿐이고 수면 시간은 로딩 기능. 시험에서 생각나는 거. 그 기능을 담당한다. 꼭 명심하기 바란다.